미국 유명 대학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강의실이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한복은 중국 것이고 한국은 모든 문화를 훔쳐간다. 수업 도중 중국인 유학생 장웨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한국인 유학생 최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죠. 학생들은 숨을 죽였고 교수님조차 예상치 못한 발언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강대국, 하루 만에 중국에 정복될 나라다. 장웨이의 도발이 계속되자 강의실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 던졌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뭔가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장웨이는 당황하며 횡설수설했고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을 끊으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과 허구를 확실히 가려보죠. 이 강의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유튜브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케이시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아직 전공을 정하지 못해 여러 교양 과목을 폭넓게 듣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모습이 궁금해 주로 문화나 역사, 국제정치 관련 과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학기에 동아시아 문화와 사회라는 교양 과목을 듣게 되었고 거기서 뜻밖의 언쟁을 접하게 되어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서양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을 균형 있게 소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나라들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 중국, 일본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저는 특히 한국에 대해 배우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같은 최근 문화도 이야기하지만 전통 의상이나 옛 건축물, 음식 같은 과거 모습도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수업 시간에 한국 전통 의상에 대한 소개가 있었을 때 예상치 못한 갈등이 터졌습니다. 먼저 교수님은 한국의 한복이라는 옷이 오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설명하셨습니다. 곡선이 아름답고 색채가 다양하며 옛날부터 예절을 중요시하는 문화와 맞물려 독특한 미학을 형성했다고 하더군요. 학생들은 대부분 너무 예쁘다. 직접 입어보고 싶다. 라며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순간 한 중국인 유학생 장웨이가 손을 번쩍 들고 한복은 사실 중국에서 유래한 옷이고 한국이 그것을 훔쳐 자기들 것이라 우긴다. 고 주장한 겁니다.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살짝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정말 그런가? 하는 표정이었고 다른 이들은 증거 있나? 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수업에는 한국인 유학생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이름을 최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장웨이를 조용히 쳐다보았지요. 최연은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장웨이가 계속 한국은 중국의 전통 문화를 자꾸 뺏어간다. 라며 목소리를 높이니 최연도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는지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료나 자료를 보셨나요? 한복이 중국 소수민족 옷과 똑같다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장웨이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중국이 워낙 땅이 넓고 민족도 다양하니 당연히 소수민족이 먼저 그런 옷을 입었다. 정도였습니다. 최연은 한숨을 쉬며 만약 그렇게 주장이 가능하다면 세상 모든 옷이 다 중국 거라고 해도 누가 맞겠나? 하고 말했습니다. 장웨이는 불같이 화를 냈고 주변 학생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수업은 더 진행되지 못했고 교수님이 얼른 중지하며 다음 시간에 장웨이 씨가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의 수업에서도 장웨이는 아무 증거 없이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했고 결국 또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공자를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우긴다. 느니 한국이 중국 음식과 전통을 다 가로채고 있다. 느니 하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나는 옆에서 보고 있으니 정말 누가 맞는 건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한국 학생들 몇 명은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우린 그렇게 주장해 본 적도 없다. 고했고 장웨이는 중국 인터넷을 보면 다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증거로 든 건 영문 모를 인터넷 캡처 화면 몇 장이라
교수님도 이건 신뢰하기 힘들다. 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니 강의실은 어느 정도 장회의 쪽이 이상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회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더군요. 보다 못한 미국인 학생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장회의 씨,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느냐? 고 물었지만 장회의는 한국이 중국 문화, 음식, 언어, 옷 다 훔쳐갔다. 라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제가 바뀌어 동아시아 군사력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이 각국의 군사적 특징을 설명하시며 한국은 현재 세계 상위권 군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예비군 제도와 주변국 관계 때문에 상당히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장회의가 또 나섰습니다. 말도 안 된다. 중국은 병력면에서 압도적이고 무기도 훨씬 많다. 한국 같은 소국은 하루 만에 함락될 거다. 하고요. 내심 나는 또 시작이네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웃으면서 병력 숫자가 많다고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다. 현대전은 기술과 훈련, 동맹, 경제력이 결정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회의는 설득되지 않는 표정이었고 이 강의실에는 한국인 학생이 있으니 교수가 한국 편을 든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수업 분위기가 어지러워지자 교수님이 정리를 하셨습니다. 중국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한국도 만만치 않다. 역사적으로 한국이 수많은 외침을 막아낸 사례가 있고 현대전에서의 기술력과 경제력도 대단하다. 동맹국까지 감안하면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다. 장회의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내가 본 자료는 다르다. 고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또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던 최연이 조용히 한마디 보탰습니다. 사실 저희 나라 한국은 전쟁을 원하거나 무력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누가 우리를 우습게 보고 침략한다면 쉽게 당하진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요. 나는 속으로 그 말이 맞는 듯하네. 현대 사회에서 군사력은 방어적 의미가 크기도 하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회의는 또 다른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승인했지만 한국은 그걸 만들 능력이 없다. 즉, 트럼프가 괜히 공짜 말만 하는 거다. 라는 식이었죠. 교수님은 정말 한국이 핵을 만들 의사가 있진 않겠지만 기술 자체는 이미 충분하다. 원하면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도 많다. 고 반박하셨습니다. 장회의는 또 거기서 목소리를 높여 그건 다 한국이 부풀린 이야기다. 라고 우겼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지겹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매번 한국을 향한 비방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요. 결국 교수님이 한 차례 커피 브레이크를 선언했고 그 시간에 미국인, 유럽인, 호주인 등 외국 학생들이 최연에게 다가와 장회의는 대체 왜 저럴까? 몬토 중국에선 한국을 전부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나? 물었습니다. 최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마 저 친구가 좀 극단적인 애국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중국 전부가 저런 건 아니고 멀쩡한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종종 이런 식의 편견을 가진 이들도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최연한테 따로 물어보니 장회의가 하는 주장 중에는 하나도 역사적 근거가 없는 게 많고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그걸 맹신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 교수님은 다시 강의실로 돌아와 이번에는 여권지수 이야기를 해보자. 아시아 국가들이 여권 파워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다. 라고 주제를 바꾸셨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여권 순위가 높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장회의가 또 화를 냈습니다. 그거 다 조작이다. 실제로는 중국이 더 우월하고 한국은 별것도 아닌데 과장된 거다. 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경험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내가 여행해보니 한국 여권 가진 친구는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가는데 중국 여권은 줄을 길게 서서 심사받더라. 같은 얘기들도 나오더군요. 장회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경계하니까 여권 순위를 일부러 낮추는 거다. 라는 음모론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쯤 되면 대화가 안 되겠네 싶었어요. 교수님도 인내심이 한계였는지 우리가 논리와 증거로 이야기하는데 자꾸 음모론으로 치닫는 건 학문 태도가 아니다. 고 지적하셨습니다. 장회의는 기가 막힌 듯
크게 반박하려다 다른 친구들이 말려서 억지로 멈춘 듯 했습니다. 결국 그날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 바깥에서 나는 최연과 미국 학생, 그리고 몇몇 유학생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다들 장웨이가 정말 대단하다. 끈질기기도 하고 근거는 없고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했습니다. 최연은 솔직히 저도 스트레스였는데 나만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를 다 적으로 돌리는 말투라 어이없다. 이쯤 되면 본인도 자기가 틀린 걸 아는 듯 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못 물러나는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미국인인 나는 이렇게 묻고 싶었죠. 한국 학생들은 왜 그렇게 담담할까요? 저러면 화날 텐데. 최연이 답하길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오랜 세월 외침을 막아내며 말이 안 통하는 상대와 싸워봤자 소용없다. 는 교훈을 얻은 것 같다.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니 굳이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안다. 라고 하더군요. 듣고 보니 뭔가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남이 비난해도 사실과 다르면 언젠가 밝혀지니 흥분할 필요 없다는 입장인가 보더군요. 그 후로도 장웨이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고 전해듭니다. 하지만 점점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해져 더는 크게 관심도 주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다네요. 소문에 따르면 장웨이는 결국 그 강의를 중도 포기했고 다른 과목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아마 더 이상 교수님이나 다른 학생들 앞에서 논리 싸움이 안 되니 불편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객관적 자료로 살펴보고 그 민족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존중하며 배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한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 잠재력이 대단한 나라다. 중국이 큰 나라고 강하지만 한국을 얕잡아 보면 안 된다. 이건 역사와 현재가 증명해주고 있다. 고 강조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나는 최연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매일 저렇게 시비 거는 사람 감당하느라. 최연은 웃으며 사실 한국 유학생 생활하면서 비슷한 경험 종종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쁜 주장은 스스로 무너진다. 그냥 실력을 보여주고 증거를 대면 더 말 안 해도 된다. 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정말 공감했습니다. 이 장웨이라는 학생도 정작 증거는 제시 못하면서 큰 소리만 쳤으니 결국 사람들 신뢰를 못 얻은 거지요. 지금은 수업 분위기가 한결 나아졌다고 해요. 장웨이가 빠져나간 뒤로 더 이상 헛소리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교수님이 준비한 아시아 문화와 역사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최연은 최근에 한국에서 보낸 전통 간식약과나 유과 같은 것을 가져와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답니다. 내가 한번 맛봤는데 달고 향긋해서 참 맛있더군요. 이걸 받아먹은 다른 학생들도 오, 한국에서 온 간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 하며 호기심을 보였고 자연스레 한국 이야기가 더 흥미롭게 오갔다고 합니다. 나는 이 사건을 지켜보며 굳이 싸우지 않아도 진실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 거짓 주장이나 적대감은 오래 못 가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장웨이가 처음엔 강렬하게 공격했지만 사실 근거가 없으니 계속 설득력이 떨어졌고 결국 본인만 불편해져 떠나게 된 거라고 말이죠.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들으시면 아,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저런 문화 충돌이 일어나는구나.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해결해준 모양이네.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제자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마무리 수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어설픈 편견을 깨트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깔보거나 거짓 주장으로 모욕하면 결국 모든 쪽에 손해가 되지요.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왔는데 자신만 우월하다고 믿는 태도는 결국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 말을 요약해 서로 배워라. 편견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고봤습니다. 이제 강의도 거의 끝나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고 장웨이는 아예 수업을 포기한 상태라 다시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연과 나는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며 한국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묻고 답하는 사이가 되었죠.
앞으로도 혹시 다른 학생들이 편견을 갖고 시비를 건다면 나는 최연처럼 차분히 대응해야겠다고 배웠습니다. 앞서 제가 미국의 한 대학에서 벌어진 한국과 중국 학생 사이의 언쟁을 설명드렸습니다. 교양 과목 시간에 한국 문화 이야기가 나오면 중국인 유학생이 끼어들어 크고 작은 트집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한복이 사실은 중국 전통 의상이다.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쳐갔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교실을 시끄럽게 만들곤 했지요. 그런데 이제 한참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이 교양 과목도 종강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강의실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중국 학생 장웨이는 과연 지난번 사건 이후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커다란 목소리로 중국이 더 낫다, 한국이 뭘 자꾸 훔쳐간다 라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건 이제 강의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웨이 말에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 정말 그런가? 하고 궁금해했지만 대체로 증거가 없고 교수님이 매번 조목조목 반박하니 장웨이 주장이 힘을 잃은 거지요.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장웨이에게 그냥 내 생각일 뿐이고 우린 그렇게 안 본다 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 학생 쪽 가명으로 최연이라 했었죠. 최연은 그 뒤로도 장웨이와 직접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상대가 들을 귀가 있다면 차근차근 설명해 주겠지만 이미 마음을 닫고 있다면 굳이 말싸움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종강이 다가올수록 강의실은 차츰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장웨이가 혼자서 목소리를 높여도 교수님이나 다른 학생들이 그건 이미 지난번에 다룬 이야기다 하고 넘어가니 정작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는 겁니다. 대신 수업 주제는 점점 더 폭넓게 아시아각 나라의 역사나 국제관계로 옮겨갔습니다. 어느 날은 교수님이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해 강의하시면서 한국, 중국, 일본의 무역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님이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고 언급했는데 역시나 장웨이가 불쑥 끼어들어 중국이야말로 세계 공장이고 한국 따위는 하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다른 학생이 그래도 한국이 반도체,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중국보다 앞서는 면이 있지 않느냐? 라고 대받아치니 장웨이는 대답을 못했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우물쭈물하면서 중국도 이제 곧 모든 기술을 따라잡을 거다 라고 희망 섞인 말만 남겼다는데 다른 이들은 그건 가능은 해도 아직 고지라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고 했답니다. 사실 외국인 학생들이 보기엔 장웨이의 행동이 중국이 우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강박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걸 본 한국인 학생 최연은 이 친구가 중국에서 배운 교육이나 선전 영향이 크구나 하고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최연은 여전히 직접 장웨이와 부딪히지 않고 주변 친구들에게만 실제로 중국과 한국은 상호 의존 관계가 크고 누가 누구를 압도한다기보다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 고 얘기했답니다. 수업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각자 자기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짧은 발표를 해보자 고 과제를 냈다고 합니다. 한국인 최연은 한국의 전통 예절 특히 인사와 존댓말 문화에 대해 파워포인트로 깔끔히 정리해 발표했고 반응이 좋아서 교수님이 아주 잘했어. 다른 학생들도 참고하라 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장웨이 차례가 왔는데 중국의 문화 소개라면서 내용이 별로 정돈되지 않은 슬라이드만 띄우고 대부분 중국이 역사가 몇천 년이고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 세계 최고다 는 식이었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다소 실망한 표정을 지었고 교수님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발표가 끝난 뒤 장웨이는 봐라. 이렇게 훌륭한 우리 중국이 어찌 작은 한국에 밀릴 수 있나 하는 마무리를 하려 했는데 교수님이 그건 주관적인 말이지 실제로 구체적 문화나 사례를 보여준 게 없네 라고 하셨다는군요. 이후 장웨이는 발표 점수가 좋지 않게 나왔고 그 후론 더 심하게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듯 했지만 학생들이 별 반응 안 해주니 점점 힘이 빠졌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강의가 종강을 코앞에 두고 있던 어느 날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자유토론 시간을 마련해 우리가 이 강의에서 배운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과 그 이유를 이야기해달라 고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이 차례로 손들고 얘기했는데 미국, 유럽, 호주 등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이 생각 이상으로 발전한 나라임을 알게 된 게 인상 깊었다 고 말했다고 해요. 예컨대 어떤 학생은 나는 K-팝, K-드라마 정도만 알았는데 전통의상, 예절, 역사, 그리고 군사력까지 배울수록 놀랍다 하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인들이 대체로 자신들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지나치게 오만하지 않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인상적이라 했습니다. 이때 장웨이가 조용히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장웨이는 토론 끝자락에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아직도 한국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 듣고 본 걸 보면 한국이 꽤 여러 면에서 앞서 있는 것도 인정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라고 작게 말했답니다. 주변 학생들은 뜻밖이라는 듯 조용히 지켜봤고 교수님이 그래도 그렇게 마음을 여니 다행이다 라고 하셨다는군요. 물론 완전히 생각을 바꾼 건 아니지만 장웨이가 그동안 1학기 내내 겪어본 결과 무작정 깎아내리긴 어렵다 는 걸 체감한 듯합니다. 강의가 끝난 뒤 최영과 장웨이가 대화를 나눴다는데 그 모습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꽤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장웨이는 솔직히 아직도 난 중국이 최고라고 믿는다. 하지만 내 말대로 한국이 단순히 우리보다 약한 나라는 아닌 것 같다 고 말했고 최영은 그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네. 우리도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해. 하지만 서로 어디가 무조건 최고라며 다투기보단 함께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나? 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장웨이가 거기에 즉답을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전처럼 노골적인 반박은 안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종강 직전에 강의실 분위기는 미묘하게 화해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와, 드디어 장웨이도 좀 유연해졌네 하고 안도했습니다. 나중에 장웨이가 중국에 돌아가기 전 혹은 방학 때 한번 한국에도 여행 가볼 의향이 있다는 말을 흘렸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사실 그동안 장웨이는 한국에 대한 실질적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하니까 직접 가보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한편 이 사건을 통해 교수가 강조한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가를 판단할 때는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 산업과 외교 관계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부정확한 정보나 감정에 치우친 시선으로는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다. 아마 이 말이 이번 학기에 벌어진 갈등을 잘 요약하는 문장일 것입니다. 나 또한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진 않았나 돌아보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이란 나라가 문화경제기술 면에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전쟁과 분단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이겨냈는지 조금 더 알게 되었고 그게 참 유익했지요. 졸업 후에는 저도 한번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끝으로 강의 종강날 교수가 마지막 인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서로 다른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발전해왔고 다른 문화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었다. 때로는 언쟁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이 크리라 믿는다. 이제 세상은 한두 나라만의 것이 아니다. 각자 가진 장단점을 인정하고 협력과 존중을 배워가길 바란다. 학생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고 장웨이는 그날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고개를 약간 끄덕이는 모습을 주변이 봤다고 합니다. 그게 작은 변화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반가웠습니다. 아마 장웨이가 앞으로도 한국을 계속 폄하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들 시선도 있고 본인도 조금씩 현실을 깨닫고 있을 테니까요. 이처럼 종강 직전까지 여러 갈등이 있었던 수업이지만 결국엔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 학교에 쭉 회자돼 처음엔 시끄러웠지만 마지막엔 의미 있는 화해와 배움이 있었다. 는 전형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며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 나라가 크다고 무조건 강한 것도 아니고 작다고 무조건 약한 것도 아니며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의외의 잠재력과 역사를 품고 있음을 깨달았죠. 또 증거 없이 큰 소리만 치는 건 결국 설득력을 잃는다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곧 방학 때 한국을 여행해 볼지 고민 중인데
직접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 문화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저는 우연히 교정 한편 벤치에서 최연과 장웨이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눈을 의심했지요. 그토록 심하게 대립하던 두 사람이 무슨 이유로 한자리에 앉아있을까 싶었습니다. 뭔가 또 언쟁이 벌어지려나 싶어 한 발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목소리가 크지 않았고 분위기도 차분하더군요. 나중에 두 사람에게 물어보니 교수가 이 둘에게 서로 대화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며 중재해 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사적인 시간에 두 사람을 불러 같은 아시아 출신 유학생끼리 이렇게 적대하는 건 좋지 않다. 각자 자국의 자랑스러운 점을 나누고 오해도 푸는 시간을 가져보라. 고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벤치에서 만나 대화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서먹했고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다고 해요. 장웨이는 한국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고 최연은 러시아나 다른 나라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듣는지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장웨이가 했던 말들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쳐갔다. 한국이 무조건 군사력이 약하다. 가 왜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잃었는지 최연이 차근차근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둘은 서로 내가 뭘 잘못 이해했는지 뭘 오해했는지 이야기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정보가 왜곡되었거나 인터넷 게시글 같은 데서 잘못 배운 게 많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특히 장웨이가 중국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본 내용들을 진실로 믿었다. 며 한국인들이 공자를 한국 사람이라 주장한다. 거나 한복이 원래 중국 옷이었다. 는 식의 주장을 마치 상식인 양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최연이 그런 주장을 한국에서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고하니 장웨이는 충격을 받은 듯 했답니다. 결국 둘은 서로가 근거 없는 인터넷 내용에 휘둘려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믿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대화를 지켜본 교수님 멀리서 보셨다고 하더군요. 흐뭇한 표정으로 역시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 쉽게 풀리는구나 하고 생각했다더군요. 그 뒤로 장웨이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완전히 한국을 칭송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한국이 전부 중국 것 훔쳤다. 같은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고 무턱대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최연도 긴장을 풀고 장웨이에게 중국의 장점이나 자랑할 만한 문화를 제대로 소개해줘라 고 했답니다. 장웨이는 그래도 중국이 대국이라는 자부심이 남아있어 중국의 다양한 소수민족 문화나 넓은 땅에서 나오는 풍성한 음식 이야기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걸 들은 최연도 그건 정말 흥미롭다 며 긍정해 주었다니 서로 칭찬과 동의를 조금씩 주고받으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것이지요. 내가 보기엔 이게 바로 대화와 소통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둘은 사이가 나빴는데 이야기를 하고 서로 들어주니 오해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감정도 누그러졌습니다. 사건 이후 강의실 안 분위기도 한결 달라졌습니다. 장웨이가 더는 불쑥불쑥 한국 비방을 하지 않고 최연도 장웨이가 뭔가 아는 척하면 웃으며 또 그런 얘기 어디서 봤니? 근거가 뭔지 같이 살펴보자 하고 받아쳤다고 해요. 그럼 장웨이도 화내지 않고 응, 이 기사인데 정도로 넘어가는 정도라 수업 진행이 매끄러워졌다는 후문입니다. 한편 미군 관련 이야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국 핵개발 승인 발언 등에 대해서도 장웨이가 불쾌해하는 대신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 뭔지 궁금하다 는 태도로 물어보게 되었답니다. 교수님은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사실 정치인 발언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그 속내를 정확히 아는 건 어려우니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말라 고 조언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장웨이도 이제는 한 템포 생각하고 아, 내가 너무 쉽게 믿었구나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최연은 이 상황을 보며 이제서야 건전한 토론이 가능해졌다 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어느 날 오후 유럽계 학생 몇 명이 제안해서 동아시아 음식 교류회를 한번 열어보자고 했답니다. 거기에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유럽인이 다 함께 모여 각자 자국 음식을 조금씩 만들어 오거나 사와서 나눠 먹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모임에 장웨이도 왔는데 처음엔 중국 요리만 자랑하던 그가 의외로 한국 불고기가 맛있다 라며 흥미를 보였답니다. 최연이 그렇다면 불고기 양념 비법 알려줄 테니
나중에 한번 만들어보고 맛 비교해보자. 했고 장웨이가 좋다. 나도 중국식 양념법이 있으니 합쳐보면 새로운 요리가 탄생할지도 모르네. 하고 즐겁게 답했다네요. 어떤 학생들은 이 모습을 보고 우와, 저 둘이 이렇게 친하게 대화하는 날이 오다니 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풀리자 이번에는 장웨이가 한복이니 뭐니 정말 중국 것과 비슷한 옷이 있는지 서로 확인해보자 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모임에서는 각자 자국 전통 의상을 사진으로라도 가져와 비교해보기로 했다고 해요. 내가 듣기로 실제로는 중국 소수민족 옷 중에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지만 역사적 기원을 따져보면 전혀 다르거나 겉모습만 조금 비슷할 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뭔가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도 그게 곧 중국이 원조다 라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서로 직접 찾아보고 비교하니 나중에 장웨이가 스스로 뭐 같진 않은데 담긴 했네 하고 납득했다고 전해듭니다. 결과적으로 한복이 중국 전통 의상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빈약했는지 확인한 셈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최소한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공격하기보단 나도 자료를 찾아보겠다 는 태도로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나중에 아시고 결국 사람은 직접 대화하고 객관적 자료를 대면 편견이 사라진다. 서로 격한 감정으로만 대치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며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강날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각자 5분씩 자유발언할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장웨이는 그 자리에 서서 처음엔 내가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을 봤던 것 같다. 물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중국이 최고라는 생각은 있지만 한국을 전부 가짜 문화라고 매도했던 건 실수였다고 인정한다. 고 했다네요. 학생들은 박수를 보내며 장웨이가 솔직하게 인정했네.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최연은 그 뒤로 나와 그래도 서로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말하고 오해를 풀었으니 한 걸음 진전이군요. 앞으로 중국과 한국이 협력해갈 부분이 많다. 그걸 우리 젊은 세대가 잘 만들어가면 좋겠다. 고 말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분위기가 아주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죠. 수업이 완전히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갈 때 장웨이와 최연이 또 한 번 짧게 대화를 나눴답니다. 장웨이가 그래도 언젠가는 중국이 세계 1위가 될 거라 믿는다. 하자 최연이 우리도 한국이 더 발전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도 중요한 시대라잖나 하며 웃었다는군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주변 친구들이 보기에 이 둘은 이제 적대감 대신 적당한 라이벌 의식과 서로 배울 점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바뀐 듯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되도 않는 근거로 상대를 무시하던 태도가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니 그게 허상임을 깨닫고 그 뒤로는 좀 더 이성적으로 대화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대화와 정보를 통해 성장한다. 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 같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이 들으시면 아이고 젊은 학생들이란 게 이래서 유연하구나. 서로 깨우치고 화해도 하고 하실 수 있겠지요. 모르긴 해도 장웨이가 나중에 중국으로 돌아가서 이번 예일대학교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한다면 주변 사람들도 그렇구나. 한국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겠다. 고 여길 수도 있겠고요. 최연은 한국으로 돌아가든 미국에 남든 자신감과 여유를 갖고 문화 교류를 해나가겠다. 고 다짐한다니 분명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보면 충돌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큰 소란을 거치긴 했어도 끝에 가서 서로 이해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식의 결말이니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웨이와 최연의 이야기가 다른 문화권 학생들이 부딪혔다가 어떻게 화해에 이르는지 잘 보여준 것 같아 저도 흐뭇합니다. 여러분도 혹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들의 사례를 떠올리며 침착하고 근거 있는 대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해외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